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으아, 너무 추워. 라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열 많은 사람들은 겨울이 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쉽게 걸리는 몸이기 때문에 요즘 마스크를 쓰면서 다니는 게 꽤 힘든 것 같아요. 뭐 나름 얼굴 가리는 용도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도 열정적으로 3주차 방송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니만 몰랐던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지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실 통화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자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0월에 레지퍼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우월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지퍼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연장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가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냥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11월 3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허보님이십니다. 며칠이 너무 바쁘면 어떡하죠? 일주일에 아예 못 보고 하루에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 날도 많고, 물론 이 아이의 우선순위가 저보다 일이라는 건 썸 탈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연애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요. 어젠 좀 투정 부리고 징징댔는데 안 그러다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서 저도 좀 지쳐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그러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뭐에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뭔가 썸 탈 때는 알았던 일이 막상 연애가 되면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게 좀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연애할 때 모습과 썸 탈 때 모습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썸 탈 때 모습을 보고서 연애를 결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 관계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제 생각에는 사연자분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애인이 너무 바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연인보다는 본인의 일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괜시리 뭔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애인분께서도 너 안 그러다 왜 그러냐라고 화를 내는 것도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 나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하지만 뭔가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볼게 라고 오히려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했었을 때는 사연자분이 좀 서운함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허브님께서 연인과 잘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면 그거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있어서요. 많이 충분히 대화를 해보시고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단 사랑이라는 감정이 꽤 크잖아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뭔가 우선순위도 좀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사람 자체도 이해를 하고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서운하지? 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을 해야지 더 나아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사연곡을 보내주셨던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듣고 올게요. 두 번째 사연은 댕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2살이고 상대방은 31인데요. 가치관도 진짜 다르고 방 청소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화장실도 담배도 피고 이런 것들처럼 사는 방식이 달라서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면 항상 제가 혼나고 제가 너무 속상하거나 맞지 않은 연애 문제를 말하면 너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혼자 풀고 와라 하고서 말하는 사람이랑 지금 연애 중이네요. 헤어지자고 말하면 늘 설득당해서 못해주고 있어요. 헤어질 이유는 수백만 가지인데 이게 연애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헤어지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배려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위험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 좀 많죠. 너는 어리니까 모른다. 네가 아직 뭘 모른다. 라고 뭔가 나이로서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거나 반대로 언니가 뭘 몰라서 그래 라든가 뭐 오빠가 뭘 몰라서 그래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좀 너무 나이 든 사람으로 취급한다거나 해서 상대방이 변할 수 없는 부분, 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매우 치사한 방법인데요. 일단은 가치관이 다르고 뭔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집에도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동거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것 같은데 사는 방식이 다르다면 그거는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인간관계 자체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해보셨겠죠. 해보셨으니까 항상 혼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뭔가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쓸데없는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언니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은 31살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화가 나고요. 사연자 분께서 22살이시잖아요. 22살은 엄청나게 진짜 말도 못하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나이거든요.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당장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돌고 돌아서 결국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임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만나시는 이 31분은 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니까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 파란만장하시니까요. 너무 이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안전이별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신청해주신 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돌아올게요.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요보 띵동. 11월 30일 띵동은 제16회 성수자 인권포럼 후원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중 가장 반갑고 동시에 걱정됐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레즈비언 부부 규진 씨와 세연 씨가 딸 라니를 출산한 일입니다. 동성 부부는 법적인 혼인이 불가합니다. 또 법적인 부부가 받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에 테두리 박혀 있는데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난 것은 2023년 2월인데요. 동성부부인 소성욱 씨와 김용미 씨가 2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해당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승소를 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더해 성수자에 대한 인식도 진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성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은 2008년부터 성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자 인권 포럼은요, 한국 성수자 활동가들의 교류와 성수자 인권의 현실,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무지개 행동의 주체로 2008년부터 매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LGBT 인권 포럼, LGBTI 인권 포럼, 성수자 인권 포럼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더 다양한 성수자 인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2014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수자 인권 포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성수자 인권 운동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포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11월 한 달간 카카오 가치가치에서는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캠페인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모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행동은요, 제16회 성수자 인권 포럼으로 모금함을 열었는데요. 무지개 행동 모금함에 좋아요, 댓글, 공유만 해도 카카오가 대신 기부한다고 합니다. 기부 쿠폰 1,000원을 다운로드 받아 후원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응원하며 이번 주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밀.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 깊은 언니들을 위해서요,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단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너와 모르는 이야기의 루나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아플 수 있는 거라 적당한 휴식과 함께 약 잘 먹고 밥 잘 먹으면서 좋은 거 생각하고 본 삶을 길러보는 시기라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다 생각하는 겨울이지만 곧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언니의 평안함도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레주파가 그리고 루나가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키어라디오 L 양등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작가 엔지니어 루나와 게스트 3시가 함께하는 3차 방송 너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양점. 와, 이런 곳이 있었어요? 진짜 재밌겠다. 언니, 혹시 시간 언제 가능하세요? 네? 언니, 너무 음주가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쪽엔 뭐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곳 말고도 다양한 곳이 있다면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키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키어 인사이드.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11월 3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보고 싶었던 세신님이 오셔서 세신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스트 세시입니다. 세신 잘 지냈어요? 네. 아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지냈어요? 저요? 그냥 일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너무 정신없이 요즘에 좀 보내는 감이 없잖아 있죠. 저도 요즘 좀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날씨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진짜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뜩이나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언니들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오늘 저희의 방송을 듣고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 퀴어 인사이드는 어떤 주제로 시작될지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저희 사연부터 읽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산부인과 쪽 질문에서 성경험이 있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랑은 없는데 여자랑은 있어요? 근데 도구도 사용해본 적 있으니까 있다고 해야 하나? 근데 최근엔 손으로만 했는데 이걸 했다고 쳐야 되나?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는 강제적으로 커밍아웃 기분이라서 좀 묘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경험이 은근히 건강검진할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성 퀴어다 보니까 그런 산부인과 쪽을 가게 되면 의뢰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혹시 경험 있으시냐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를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남자랑은 없는 것 같은데 여자랑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께서 나는 남자랑 한 경험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했다 해서 이제 간호사분한테 저는 없습니다 했는데 막상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안쪽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쌤은 뭐라 얘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기분이 좀 묘한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난 근데 바이인데 남자랑도 있고 여자랑도 있다 한데 요즘에는 남자랑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좀 일코를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커밍아웃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 세신님은 건강검진할 때 좀 당황스러웠던 일이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성별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호르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왜 이러냐 약간 이럴까봐 그게 좀 이렇게 조마조마하긴 하거든요. 어떤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남성 호르몬도 되게 수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호르몬이 왜 이렇게 불균형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진 않았는데 받을까봐 되게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서 커밍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이미 커밍아웃을 하지.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만약에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라면 일단 저는 지금 여성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뭐 FTM으로 만약에 성별 정정을 하고 싶다 해서 진행을 할 때 나는 아직 그런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가게 되면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또 세신이 말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뭔가 호르몬 치료를 하다 보면 약간 세신님과 다르게 저는 또 테스토스테론이 네. 높게 나오면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좀 걱정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살면서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이제 네.
외모적으로 이제 여성으로 좀 많이 패싱이 되다 보니까 네. 건강검진 받을 때 그 옷 갈아입으러 갈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인데 세진님은 성별 정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직 그런 단계를 네네. 거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면 정정을 하려면은 이제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정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일단 호르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수술을 하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무지해서 그러는데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성확정 수술을 네. 하시고 나서 이제 변호사와 함께 이제 법원에 가서 그 흔히 얘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이번에 판례에서 네. 이제 그 성별 정정할 때 그 성확정 수술 없이도 이렇게 가능한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어렵긴 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요소가 또 필요하긴 하나 보네요. 그러면 아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판례가 있다 정도에서 끝난 거군요. 그러면 판례가 있으면 이제 그래도 가능성은 열리는 거죠. 이제 판례가 아예 없으면은 그게 정말 거의 희박한데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제 거기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살다 보면 약간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얘기가 가끔씩 있잖아요. 뭔가 내 선호에 따라서 마음대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트랜스젠더의 혐오로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뭔가 실제적으로 당사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죠? 그러면 네. 세진님 당사자로서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 그렇게 성별 정정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엄청 힘드시고 그게 실제적으로 한 번으로 통과하는 게 또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 주민번호를 바꿔야지 이렇게 하거나 뭐 나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주민번호 1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디스포리아에 네. 엄청난 스트레스에 뭐 사회적 압박이라든지 뭐 네. 사회적 시선 이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 또 아예 모습도 확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네. 패싱이 될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또 다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제가 그 경험한 게 있는데 네. 필라테스를 등록하는데 아이고 필라테스까지도 가요? 네.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 그래서요? 그래서 필라테스 등록을 하는데 네. 여자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좋은데 이제 혹시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남자예요라고 말을 했죠. 그런 슬픈 일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마주쳐야 돼요. 주민등록이나 뭐 이런 거를 신분증 확인할 때도 본인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아니 본인이 맞으니까 왔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그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이제 수술까지 하신 분들이 겪어야 되는 성별 정정하기 전에 그거를 계속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예시는 아니겠지만 저도 만약에 머리를 제가 확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흔히 길거리를 걸어갔을 때 당연시 쟤는 이제 동성애자다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친절하게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멀리 거리감을 둔다거나 아니면 일일이 다 물어보잖아요. 왜 머리를 잘랐습니까? 왜 머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혹시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습니까? 뭐 아니면 페미니스트냐 뭐 이런 것도 얘기도 물어보고 하고 뭐 그러고 또 혹시 너 본인은 남자로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혐오 발언과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제 성별 정정이라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머리 자르듯이 네. 하시니까.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네. 정신과를 안 가는 사람이 없고 저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이렇게 그 호르몬 치료하고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하기까지 10년이 지금 넘게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머리 자르듯이 머리 잘랐다고 너 남자 되고 싶냐 뭐 머리 길렀다고 여자 되고 싶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 성별 정정은 아니지만 이거는 꽤 중요한 비밀이긴 한데 네. 제가 한번 과거를 청소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름을 쉽게 바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의외로 쉽게 못 바꿔요. 맞아요. 그게 이름을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그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해줘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범죄를 이건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저의 인생이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왜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또 상담을 해야 했잖아요. 내 이름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또 스트레스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부모님은 왜 이름 바꾸냐, 이름 예쁘기만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살아라. 대신 뭐 이름은 그대로 있대. 뭐 우리가 네가 원하는 이름 불러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냥 이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은 거고 내가 이 이름으로 살고 있으면서 발생했었던 나의 그런 인생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청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 나의 인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약간 왜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봐요. 아니 너무 완벽한 비유 같아서요. 그래요? 진짜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고 제가 이 이름을 불리는 것 자체도 제가 너무 어색하고 사람이 약간 미신적이긴 한데 이름이 몸에 붙지가 않으면 약간 인생이 좀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생각했을 때 제 이름 정말 예쁘다 생각하는데 네. 아직도 그 이름이 어색하긴 해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이름 불리다 보니까 좀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뭔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네.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름을 바꿨는데 네. 이제 사유는 이제 부모님이 적어주셨어요. 부모님이 적어주셔서 바로 되긴 했거든요. 네네. 바로 돼서 바꿨는데 이제 저는 그런 많은 고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었어. 네. 네. 바꾸고 이제 이름 불리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있는데 이제는 네. 그 어느 정도 그 뭐라 해야 돼 들으니까 네네. 이제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잘 붙는다고 하죠. 네. 입에 잘 붙는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철학관에서 엄마랑 한 2번만 가서 네. 이제 이름 장면 받아온 거를 네네. 그 중에서 그냥 고른 거여가지고 제가 딱 원하는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정정하면서 같이 네.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정정 신청하면서 네네. 바로 개명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 개 리스트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름? 아니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리스트가 조금 있어요. 좀 있어요. 네. 저도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 한 20개 있었어요. 왜냐면 많다. 이왕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이런 이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20개 중에 여러 개가 다 리젝 당하고 딱 한 개가 남았거든요. 불리는데도 약간 어색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본명으로 불리지 않고 이제 제 활동명 루나로 많이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자꾸만 깜짝 놀래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심지어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누가 저를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제가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안 된 거예요?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루나라 부르니까 왜 비웃는 거죠?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약간 웃픈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 밖에 없는 거. 부모님과 저희 회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과는 그게 접점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전 살면서 이제 퀴어 프렌들리한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이름 아예 루나로 바꿔버릴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활동명으로 네.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게 더 잘 그렇게 생활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제 그러니까, 이름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활동명으로 계속 듣는 게 네네. 오히려 더 활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살다가 제가 이쪽인 걸 모르는 분들께서 가끔씩 그냥 뭐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뭐 루나 이렇게 얘기하자면 깜짝 놀래요. 이러는데 이제 실제로 제 실제 이름은 제가 잘 인식을 못해서 요즘에 좀 그래도 불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이름이 좀 진짜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억양도 약간 제가 인지를 못하는 억양의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산부인과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산부인과에서 이제 이러한 일도 있고 건강검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제적으로 커밍아웃하게 되는 일들이 좀 많긴 한데 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상담 같은 거, 정신과 상담 같은 거 할 때에도 본의 아니게 내가 퀴어로서 받게 되는 뭐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게 있을 때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예시로는 내가 퀴어라는 것을 뭐 우리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뭐 성별 정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상담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럴 때 뭔가 낯선 사람 앞에서 반강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세진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뭔가 반강제적으로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하게 되는. 저는 이제 병무청 이제 거기서 네. 이제 정신과에 그 내역서가 있어야 돼요. 내역서라 해야 되나? 이게 6개월 정도 동안 네. 치료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지정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커밍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병원이 만약에 보수적이다. 막 퀴어에 대해 모른다. 그러면 진짜 힘들고요.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그렇게 6개월간의 내역을 뽑을 수 있는 네, 지정 병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지정하는 게 아니고. 네, 지정 병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이 병원에 가서 이거 받아오세요. 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병원이 퀴어 프렌들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병원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집이랑 가까운 데 가면 되는데 이제 그 병원이 예를 들어서 좀 퀴어 프렌들리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질문이요.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라고. 네. 그래서 다행히 저는 네. 처음에는 그런 데를 갔었는데 네. 제가 너무 싫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지 해서 6개월을 가야 되는데 3개월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너는 제대로 7개월을 꽉 채워서 와라. 해가지고 7개월을 이제 대학교 근처에서 네.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받았는데 거기는 그 다행히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럼 3개월을 상담을 하고 7개월을 하고. 또 하고 그러면 10개월을 한 거네요? 네. 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들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냥 상담 띡 해주면은 띡 나오는 이제 영수증 마냥. 맞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국가는 꽤 하드하고요. 맞아요. 나에게 꽤 엄격하시고요. 법이란 게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사법 체제는 꽤 맞아요. 세답니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저는 그때 당시에 호르몬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4급 판정을 받았어요. 4급은 이제 공익 판정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호르몬을 한 1년 정도 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 면제였거든요. 네네. 면제이고 한데 5급 면제예요. 6급 면제는 안 되고.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6급까지 가려면은 이제 수술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수술하고 해도 5급이고. 그래서 아예 성별 정정을 해야 네. 그 군대 기록 싹 없어져요.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네. 힘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병무청에 가서 그러한 리스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걸 했어요. 세진님처럼. 네. 10개월을 했는데 내가 뭔가 면제를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남자애들과 같이 그 훈련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뭔가 나는 여잔데 뭔가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서 뭔가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네. 이제 4급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제 성주체성 이쪽으로 받은 사람은 네. 그 훈련소를 안 가요. 그게 또 코드가 있나요? 그 상담했을 때 그 코드 같은 게? 649나 640을 받으면 야, 전문적이다. 아마 다 아실 그 호르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거를 받으면 이제 그 호르몬 치료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훈련소는 아예 안 가도 되고 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건너서 아는 분 중에 그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또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데 네. 그 정신과 관련된 서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코드를 제대로 안 잡아줘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또 내가 가서 한다고 해서 그 코드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코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건 범법행위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코드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상담을 하신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끼리 또 이 병원이 이런 걸 잘 해준다더라 그런 카더라도 듣고 가서 또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렇죠. 네, 근데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나라는 걸 소명해야 한다는 게 너무 웃긴 일인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뭐요? 그 서류를 한 18개 정도를 18개? 그 법적 정정을 하는데 네. 서류가 한 18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좀 더 줄었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범죄 이력이 있는지 대출은 많이 받아져 있는지 뭐 인후 보증서 이제 주변 사람들 가족 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그 보증서를 2명 이상한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그렇게 뭐 성별정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한다를 네. 이제 소명하기 위해서 네. 그 모든 18개 가량의 서류를 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 자기 세상에. 재산이라든지 뭐 약간 그 네. 수술 이력이라든지 네네. 그런 거를 다 떼야 돼요. 근데 들으면, 그러니까 서류를 지금 들어보면 필요한 서류는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어떠한 그 미국 관련된 일을 했었을 때 저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범죄 이력을 뽑아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서류들이 있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네. 왠지 내가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류들을 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그런 보증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그 알게 됐는데 네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 성별 정정을 했는데 네. 안 됐다. 그럼 다시 그 열 그 몇 모든 개를 걸 다시 또 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공짜로 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수료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내야 되고 또 법원까지도 시간 내서 가야 되고. 그니까. 거기다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치. 언제 오라고. 그거 네. 기다리는 시간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네, 이게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이게 막 밀려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으니까. 그쵸. 나란 일 하시는 분들 꽤 바쁘시긴 하죠. 근데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게 밀려 있어서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원래 모든 법에 관련된 일들이 나의 일뿐만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있는 거니까. 그쵸. 또 순서란 게 또 있는 거고 그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이해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는 가는데 그쵸. 인정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고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네. 거기다가 수술은 수술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미용적으로 들어가서 아이고야.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그런데도 비급여인가요 그러면? 네, 그쵸. 비급여여서 몇 천만 원 들고. 아이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거의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걸 안 하면은 정정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약간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비용은 다 당사자가 내게 하고 맞아요.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도도 다 당사자가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스트레스와 뭔가 힘듦을 겪고서라도 하고 싶은 게 성별 정정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소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단편으로만 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그런 무지함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네, 건강검진에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건강검진에서 또 탈의실 갈 때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퀘어 프렌들리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네. 어디선가 숨어있는 그들이 있잖아요. 그 불멸의 세력들. 네. 그들이 가끔씩 내가 모르는 곳에서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병원에서 마주치면 진짜 너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상담하신 분 중에 이젠 뭔가 그 전애인이었나? 하여튼 구 여친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으셨던 분이 있어요, 상담을. 네.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상담가께서 엄청 이제 독실하신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다 듣다가, 그러니까 상담도 제가 이제 받아봐서 알지만 상담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그쵸. 10회 정도 하고 1회당 제가 받았을 때 한 1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0회를 하면 100만 원 이상이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딱 10회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다 자기 얘기 다 듣다가 뭐 여자친구가 어쩌고 다 얘기 들으면서 끄덕끄덕거리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느님을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뭔가 좌절감이 몇 배로 꽤 많이 다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들은 아무래도 상담을 받을 때도 또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쵸. 뭔가 이 사람이 큐어 프렌들리한지 아닌지, 이 병원이 그런지 아닌지도 많이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실제로, 리스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상담을 원하시는 큐어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한 리스트가 있는지 찾아보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리스트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병원이 좀 사라질 때는 많이 슬퍼하시죠. 네, 많이 슬퍼요. 네, 왜냐면 가뜩이나 없는데 더 없어지면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 지방에 내려가신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소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비큐어 분들은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하고 너무 편히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우리는 서로 도맡아서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네, 서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어쨌든 간에 큐어 인사이드 오늘은 약간 산부인과 얘기에서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약간 성별 정도까지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도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저도 느껴봐서 알지만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데는 또 많이 있을 것이고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시간이 안 간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겠죠. 저도 그걸 알지만 이게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뭐 일이라는 게 뭐 순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진짜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뛰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세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 성확정 수술 네. 를 해야지 가능한 세상이었지만 또 판례가 또 생겼잖아요. 네.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이제 정정이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솔직히 그런 판례가 생길 거라 생각 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최근에.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빨라진 경우가 있으니까 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의 목표를 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저도 이렇으니까요. 모두들 파이팅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일단 노래를 한번 듣고 가볼까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1415의 트러블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큐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와 공감하는 코너. 큐어는 업무 중. 네, 언니들 두 번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뭐죠? 큐어는 업무 중. 업무 중. 네, 세신이 정신 차리시고요. 네. 네, 오늘 11월의 주제는 연애 고수인 나, 회사에선 못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사연이 와가지고 사연 읽고 저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직한 큐어 1인입니다. 여초회사로 오다 보니 결혼 얘기가 오가는 분들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한테 남자친구 있으세요?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결혼할 생각 있어요?
등등을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제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걸 봤나 봐요. 남자친구 있는 것 같은데 왜 숨겼냐고 막 서운해하시는데 아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인데요. 그래서 그냥 알아가는 사람 있다고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또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냐, 잘 되어가고 있냐, 업데이트 좀 해주라 라고 계속 시달리게 하고 있는데 잃고 하기엔 토끼 같은 애인이 눈에 어른거리고 괴로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전 진짜 힘들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요즘 토끼 같은 애인? 토끼 같은 애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다고 생각해요. 스시님의 웃으면서 팩폭하는 거. 오지랖 진짜 심해요. 네, 저는 추석 때 갔는데 살쪘냐고, 왜 이렇게 살쪘냐고. 누가? 회사 사람들이요? 아니요. 저희 친척들이. 친척들이. 또 시작이죠.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살이 쪘는데, 왜, 더 많이 먹지 마라, 더 살찐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면 돈을 주고 얘기를 해라.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주고 얘기하시라?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다른 얘기인데, 약간 웃긴 글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큰아버지였나? 삼촌이 보자마자 엄청 막 잔소리를 하더래요. 네. 너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인생의 패배자로 살 거냐, 막 얘기를 막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한 20분을 듣다가, 그러니까 그분도 착하시지, 20분을 듣다가 방에 슉 들어갔대요. 그래서 막 씩씩 거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부르더래요.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또 잔소리 또 시작하려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 그분이 20만 원을 주더래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고 뭐 머리라도 자르고 뭐 나가서 뭐 누구랑 놀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막 연애 얘기 했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 그 돈 딱 받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공손하게 예예 거리면서 잔소리 들었다라는 그런 웃긴 글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돈을 주고서는 잔소리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어쨌든 오늘 사연은 연애 고수인 나, 회사에서는 못 쏠 이 주제인데요. 이런 일이 좀 많이 있긴 하죠. 뭐 맞아요. 기본적으로 커플이다 보면 을에 뭔가 커플템을 맞춘다거나 반지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 좋은데 데이트를 가서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SNS나 그런 메신저가 프로필이 딱 하나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멀티가 가능해서 좀 괜찮긴 한데 예전에는 프로필 딱 하나 했었을 때는 얘 누구냐, 어디냐, 이 사람은 누구냐, 뭐 남자친구 있냐, 뭐 손을 보니까 뭐 남자인 것 같은데 뭐 어쩌고 구구절절 뭐 남자가 왜 이렇게 말랐냐,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 진짜 이게 또 부모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짜증이 나고 맞아요.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숨길 거라는 생각도 하고 하면서 괜히 저의 연애를 좀 숨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굳이 숨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게 생각보다 호모포비아라고 하죠. 그들이 꽤 점잖은 얼굴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반대로 일코를 배우고 있는 60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다 의례적으로 정체화를 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정체화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일코를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반대예요. 저는 늘 퀴어로 살아왔었고 퀴어로 이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회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일코라는 게 생각보다 필요하구나를 느끼는 약간 60대 사람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 멀티 프로필 나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그런 거 정리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한 번에 다 싹 다 몰아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제 친구들 프로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그 핸드폰에 뜨는 거 봤을 때는 그때 아는 거야. 아, 내가 저런 프로필 해놨구나. 아까 전에도 세진님 그거 뭐 하고 계셨을 때 제가 봤거든요. 제 프로필을.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저 프로필 해놨었구나. 저는 실제적으로 저의 실제 프로필은 남자애가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일코를 하기 위해서 남자의 사진 해놓은 상태고 아마 그 외에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약간 저의 얼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긴밀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프로필이 안 보일 거예요. 거기에는 뭘 넣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안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일코를 해야 되는 분들을 거만 이제 옮겨놓다가 이제 그 중에 이분은 좀 케어인 것 같다 싶은 사람들 걸 옮겨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뭔가 그럴 때는 이 프로필 써야지 해서 해놨던 그 빈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아무것도 안 채워놔서 제 얼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진이 거 보면서 세진님이 이 정도의 사람이군요. 저 혼자 판단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세진님은 제가 퀴어로 인지를 하고 제 얼굴을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뭔가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막 결혼 얘기하고 연애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나의 포지션을 뭔가 모쏠이라든가 뭐 남자한테 관심 없고 뭔가 연애에 관심 없는 약간 비혼주의자로 세팅을 해놨을 때에는 그런 순간에 내가 연애를 하게 되면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시리 이상하게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채요. 혹시 연애하세요?라든가 뭔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늘 부정적인 것 같은데 뭔가 표정이 달라졌고 사람이 좀 더 뭔가 아름다워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편해졌다. 이건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늘 불편해요. 회사는 늘 불편하고 그 짤 아세요? 스트레스 받아 이 짤. 회사는 늘 그런 존재인데 이상하게 연애라든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는 그게 얼굴에 나타나긴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나만 빼고 다 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얼굴 좋아졌어요 얘기를 하면 제가 요즘에 덕질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덕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얘도 약간 연애의 관점에서 연애의 관점에서 덕질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뭐야 커플템이요? 막 이러면 아니요 저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해서 샀어요. 이렇게 약간 맑은 눈에 광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그려내고 넘어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시리 그런 인형 같은 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얘가 제 애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 진짜 저의 일코로 제가 보다 보면 가끔씩 현실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해서 좀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진이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 저는 이제 직장에서 뭐 아직 커플이 아니라서는 잘 그런 걸 얘기는 못하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약간 저는 지금은 바이로 정체화를 하고 있어서 남자도 좋아하고 남자한테도 끌리고 여자한테도 끌린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게 좀 보이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이 남자 잘생겼지 않냐 뭐 아니면 이 여자 좀 잘생겼지 않냐 뭐 그런 걸 보면 조금 신경 쓰여서 일코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진이 그냥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군요. 모든 예시가 다 잘생김이네. 아니에요. 예쁜 사람도 좋아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친척 중에 사촌 오빠가 네.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아기도 생겼는데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외할머니가 이제 셋이도 너 얼른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공격이 또 들어오는군요. 네. 형 애를 낳아야지 네. 좋은 뭐 새색시 얻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색시는 데려올 수 있는데 네. 아이를 누가 낳을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네. 뭐 좋은 애를 빨리 가져야 되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그게 좀 하시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고. 뭔가 회사에서는 이런 적 없었어요? 뭔가 내가 연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괜시 얘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연애하는 거를 누구한테 들켰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회사는 아닌데 네. 제가 피부 미용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일단은 피부 미용 하시는 분들한테는 커밍을 했어요. 다 한 7명 되는데 원장님까지 8명 정도 아주 되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터치를 하려면은 커밍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말이 약간 섹슈얼한데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쵸. 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니까 네. 커밍아웃을 하셨다는 거죠. 네. 터치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고 일을 네.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건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약간 업무적으로. 네, 업무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보니까 네.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 네. 애인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했고 네. 그 서로 반지 끼고 네. 손 포개고 있는 사진을 그 프사로 티피컬한 그 커플 사진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프사로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애인이 그 손이 좀 거칠고 약간 핏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친구인 줄 알고 그렇게 또 패싱이 됐군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만나고 있냐고. 네네. 그래서 속으로는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했다가 한 분한테만 이렇게 나중에 술 마시면서 사실 그분 여자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때 울지 그랬어요. 내 여자친구 손 예쁜데 다들 왜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반대로 제가 네. 손이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큰 편도 아니지만 막상 사진 찍을 때는 손이 좀 우락부락하게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좀 굵어요, 제가. 네. 이게 18호?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흔히 여성의 손이라고 하다 보면 제 새끼손가락 정도 되더라고요. 그나마 굵다고 하시는 분들 한 11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의외로 왜 그렇게 손이 얇은지 모르겠어요. 그 손으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런 손을 볼 때마다 네. 너무 아슬아슬해 보여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제가 손이 너무 굵다 보니까 네네네. 이젠 그렇게 손이 얇으신 분들 보면 솔직히 좀 부럽긴 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여성의 손이잖아요. 가녀리고 약간 길고 뼈대가 얇고 이런데 저는 진짜 우락부락해서 진짜 누구 하나 진짜 엎을 것 같은 손이거든요. 장사의 손이라고 하죠, 이런 손을. 그래서 저는 의례적으로 뭔가 제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사진 찍게 되면 네. 제가 의례적으로 남자 손처럼 보이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패싱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를. 남자친구로. 네. 정말. 근데 저는 반대로 네. 당연히 저희 애인분께서는 손이 얇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못 보여주는데 그들은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좀 화나요. 억울해요. 나도 보여주고 싶은데. 맞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자랑은 못해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여성분들 손이 11호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제가 14호인가 꼈었거든요. 그쵸. 제가 18호거든요. 제 손은 장사손이에요. 누가 하나 맺힐 것 같은 손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저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제 새끼손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너무 부럽고 너무 신기해요. 네, 부럽습니다. 손가락은 얇아질 수가 없으니까. 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손이 약간 그 대나무 손이라고 하죠. 약간 마디가 좀 뚱뚱한 그런 대나무 손. 손이라고군요. 네, 그런 손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손은 또 작아서 네. 이제 그게 너무 슬퍼요. 차라리 손이 우락부락하면 손이라도 크면 다행인데 네. 손도 작아. 네. 이 무슨 레서 팬더 같은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작고 한데 이제 전애인 같은 경우는 손이 좀 크고 좀 거칠고 약간 그 핏줄 서 있고 약간 이런 손이어가지고 약간 남자로 손이 패싱이 됐던. 그러니까 차라리 손이 못생길 거면 확실하게 못생기던지 예쁠 거면 확실하게 예쁘던지 애매따리한 손이라서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저도요. 네.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뭔가 다들 연애 얘기하고 결혼 얘기할 때 좀 부러워요. 맞아요. 그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어디 가서 나도 토끼 같은 애인이 있고요. 여우 같은 제가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가끔씩 좀 억울하긴 하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시 제가 연애를 안 하는 줄 알거나 제가 연애를 못하는 줄 알아요. 미안한데 야, 내가 너보다 연애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연애 더 잘할걸? 갑자기 화가 나네. 여기 딱 맞네요. 연애 고수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그 최근에 만났던 친구들이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고 있는 줄 알았나 보죠. 네.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친구 얘기를 안 하냐. 근데 너 가끔씩 볼 때마다 연애하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냐 썸만 타는 거냐. 너 썸만 타는 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없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연하다. 남자친구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죠. 근데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빅케어이시고 거기다가 여자친구를 이렇게 연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편하게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특권이 생각해요. 네, 엄청난 진짜. 특권인 것 같아요. 너무 본인의 행복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듣고 계십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어제 그 여자친구 집에서 잤는데 오늘 회사에 그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자친구 있는 것도 부럽고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것도 부럽고 그 집에서 자는 것도 부럽고 여러 가지로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어디 숙소 하나 잡아서 자야 되는데 너는 누구네 집에서 자는구나. 아, 맞아요. 그게 참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의 모쏠 코스프레보다는 그들의 연애 전시가 가끔씩 부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옆에서 그런 걸 한 번씩 들으니까 연애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한국이 좀 넓은 세상이 돼가지고 제발 저도 연애 전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 전시를 저희가 언제까지 SNS에서만 하겠어요? 익명으로? 그러니까. 나도 저 익명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이름 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네요. 너무 힘듭니다. 네, 동성 법제화가 되면 더 막 그러니까요. 활발해질 텐데. 얼마나 활발해질까요? 네. 진짜 결혼이 줄 설걸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끊임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외국에서 결혼하고 들어오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만약에 한국에서 하신다? 듣고 계십니까? 결혼 시장 분들? 웨딩 업체 여러분들 저희의 법제화를 제발 응원해 주세요. 맞아요. 당신들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월에 이제 키워는 업무 중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할 얘기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은 갖고 와봤습니다. 폴킴의 있잖아. 듣고 올게요.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근데 정말 사람만이 무서울까요? 산 사람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다 생각한다면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당신이 모를 그 이야기. 김현 이야기 시즌 2. 네, 키미한 이야기 시즌2 마지막 코너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세신님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네,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 네. 마지막 코너니까요. 네. 네, 오늘 키미한 이야기 시즌2도 재밌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여친을 만났고 지금 약 200일 정도 연애 중인데요. 현재 여친이 너무 욕망이 없어요. 저는 화끈한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욕구가 없으니까 같이 침체되는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 여친이랑 같이 있다가 우연히 전 여친을 마주쳤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걔랑은 진짜 불타올랐었는데. 물론 그래서 헤어진 것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체력은 키우면 되는 건데 욕구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애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좀 할 말 많죠. 네, 그래서 일단 11월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끈한 포인트가 없는 저 이상한가요? 거든요. 일단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일단 좀 마일드하게 시작을 합시다. 네. 일단 스킨십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스킨십도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일단 뭐부터 시작? 손잡기, 팔짱 끼기, 껴안기, 뽀뽀, 키스까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세신님은 손잡기는 사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사귀기 전에 가능하신지? 저는 사귀기 전에도 가능하고 사귀고 나서도 바로 가능해요. 바로 가능해요? 그럼 자 두 번째로 이제 팔짱 끼기. 팔짱 끼기는 저는 사귀기 전에도 가능해요. 사귀기 전에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이 껴안기. 껴안기. 허그라고 하죠? 허그. 네. 허그도 그 사귀기 전에. 저 사람 꽤 빠른 사람이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뽀뽀. 뽀뽀는 사귀고. 네. 그것도 사귀고요. 네. 사귀고 한 이틀 3일. 이틀 3일? 아니면 잠깐만. 네. 근데 이게 그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그 상대방에 따라서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이 다르십니까? 뭐가 다른데 뭐가? 그 상대방이 만약에 스킨십을 막 네. 처음부터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 무슨 네, 얘기해 보세요. 네. 근데 스킨십을 막 엄청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면 네. 뭐 이제 상황 봐가면서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뒤로 저거 그냥 한 달 내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그럼 키스는? 키스도 비슷한 것 같아. 키스도 한 1, 2주 내에 할 수 있다? 아니면 네. 하루 이틀 내에 할 수 있다? 네. 사귀기 전에 할 수 있다? 사귀기 전에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딱 그 손에 있군요. 어쨌든 하루 이틀 내에는 끝난다. 네. 이 무슨. 일단 저는요. 손 잡는 거랑 팔짱 끼는 건 사귀기 전에 가능해요. 네. 왜냐면 제가 친구들한테도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킨십에 거부감은 없어요. 네. 문제는 사귀고 나서는 저는 매우 보수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 먹으면 다 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그 있잖아요. 그 단어 네. 쓰잖아요. 뺀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도 네. 뺀다. 네. 진도 뺄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저 이제 60이에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깊은 신체적인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아. 예.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있겠는데 너무 숭해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게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진도는 빨리 빼면 안 된다는 생각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고 나서는 좀 그 사람과 맨정신으로 네.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그게 상대한테 있어서는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애태우는 듯한 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팍스 같은 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만 진도를 빼면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모든 스킨십만 진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네. 유성애자 아시죠? 네. 저도 유성애자, 일단 유성애자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나면,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뒤쳐 놓잖아요. 그쵸. 그걸 끝내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네? 아. 쉬워져요.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처음이 어렵다. 아, 맞아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 끝내면 어른들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면 이미 습관화가 되는 걸 굳이 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의도적으로 뺐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뺐다는 게 그 진도를 뺀다는 게 아니고 이제 거리를 좀 뒀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한테 있어서는 뭔가 저 사람 나한테 별 관심이 없나? 아. 내가 그렇게 욕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약간 매력적이지 않은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그게 더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요새 생활 자체들이 다 그렇게 빨리 진도를 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너무 단시간 내에 다들 빨리 다 하고 그 자만추라고 해가지고 자고 만남 추구라고 또 변했잖아요.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데. 네. 그러니까 다들 뭔가 사귀기 전에 이미 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진도를 다 뺄 수 있으니까 진도를 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고 그 진도를 못 뺀다는 거에서 약간 자괴감을 드시더라고요. 내가 왜 못 빼지라든가 내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못 다가오게 하지? 내가 그 매력이 없나? 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 급부적인 행동이 오니까 이게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도를 빨리 빼면 저 사람 발랑 까졌다고 욕하고 진도를 빨리 안 빼면 제 쑥맥이다라고 욕하고 나는 어느 장르에 맞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빨리 빼면은 빨리 뺀다고 뭐라 하고. 네, 빨리 안 뺀다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뭐 빼다 말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밀당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 사연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욕구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속도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나는 뭔가 100일 때 전까지는 뭔가 다 하고 싶고 100일 때 맞지만 정점을 찍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나는 100일 때까지는 좀 천천히 가다가 뭐 100일 때 뭐 키스를 하고 한 뭐 150에서 200일 정도 때 그냥 좀 속도를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왜 하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거? 네. 그게 그 상대방한테 있어서는 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거부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점에서는 내가 모르는 어떤 과거에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석세스하진 않아요. 맞아요. 다들 실패를 많이 겪기 네.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뭔가 본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이 진짜 그걸 정말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데 너 못한다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너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한다거나 너 못하는 것 같은 못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못해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네. 그거를 반대로 본인이 들었을 때는 뭔가 힘들어하면서 남한테 너무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약간 나는 듣기 싫은데 남한테는 해.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못하면 또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해서 괜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안 좋은데 좋은 척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또 그런 슬픔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다들 경험이 다른 거고 네. 하다 보니까 내 경험에 맞춰서 그 사람과의 속도를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세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바이 사람으로 다른 거니까. 왜냐면 내가 A라는 사람과 60km의 속도로 간다고 해서 B라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60km 갈 필요는 없어요. 네. A는 60km고 B는 50km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으로 그걸 좀 맞춰가야 되는데 뭔가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빨리 빼는 게 뭔가 문화처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죠. 너무 꼰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60이니까요. 저는 60대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네. 뭔가 빨리 뺀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과연 빨리 빼는 게 능력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빨리 빼는 게 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글거리면서 잘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약간 뭔가 적당히 요거 안 먹을 정도로 잘 빼는 사람들. 근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진중하게 사람을 만나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진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거에 더 치중을 하더라고요. 그런 섹슈얼한 것보다는 이 사람과 어디 좋은 데를 가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나와 어떤 생각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는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할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늙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데 비중을 두다 보니까 네네. 굳이 관계를 빨리 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뺄 생각 잘 못 하는 그냥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약간 궁금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뺀다기보다는 서로를 더 배려하고 맞추는데 더 이렇게 생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가고 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본인이 에이섹슈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사귄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나는 관심이 없는데 에서 내가 여기에서 흥미가 없나? 하지만 내 애인은 좋아하니까 뭐 나도 나름 뭐 이 정도의 뭐 느낌이 있다면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자기를 좀 뭔가 속여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그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쾌락을 주잖아요. 네. 아예 못 가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흔히 그거에 대해서 1% 정도의 쾌락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이섹슈얼들이 다 그런 깊은 관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좀 만족감을 느끼니까 나는 그냥 관심이 없나 보다. 에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맞아요. 저는 뭔가 이 사람이 욕구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너 혹시 에이섹슈얼 돼서 혹시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를 받겠지만 네. 뭐 내가 이런 거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좀 재정체화를 하는 경우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지인 중에도 네. 이제
자기는 관계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 관심도 없다. 이렇게 해서 먼저 사귄대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사귀고 이렇게 만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본인이 에이섹슈얼이라고 해가지고 뭐 손을 잡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아닌데 흔히 뭔가 나한테 포옹을 한다거나 나한테 키스를 한다거나 손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런 깊은 관계도 하겠지라고 너무 지레짐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에이섹슈얼하고 정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정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당연하게 그거에 대해서 너가 아직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동성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가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사람은 혐오는 돌고 도는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애인이라든가 내가 뭔가 욕구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 그것도 이상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재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흥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흥미나 약간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네.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느끼는 네. 어디서 느끼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그게 느끼는 일종의 약간 연인과의 대화로서 쓰는 사람도 있는 거고 교감으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빨리 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걸 좀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 건지 이 사람은 이게 사랑의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와의 뭔가 교감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약간 나와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흔하게 뭐 3, 40대 분들도 그렇지만 뭔가 경험이 그렇게 미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게 내가 원하는 걸 당신도 원하겠지라고 해서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패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런 선호도나 그 사람의 욕망을 무시한다. 무시하고 깔아내리는 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후자는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은 것만 기억을 하지. 맞아요. 약간 정말. 가해자는 기억을 못한다. 약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최근은 아니죠.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어떤 사람한테서는 그런 섹슈얼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한테는 섹슈얼함을 못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제가 최근에 데미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데미섹슈얼인 거라고 저를 좀 정체화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데미섹슈얼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 무지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 데미섹슈얼은 뭔가 심리적, 감정적인 그런 교감이 되면서 본인에게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섹슈얼함을 느끼는 사람을 데미섹슈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알아왔어야 되는 건데. 저도 자세히 몰라서 여쭤본 거였어요. 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한테 다 섹슈얼함을 느끼지 않고 모든 연인한테 다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연인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한 90%는 느끼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느낀다고 해서 맨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끔씩 끌릴 때가 있어요. 약간 그 그런 사람과의 매력. 심리적인 교감이 됐을 때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 재밌어 해요. 하는 거 재밌어 하긴 하는데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네. 저 롤러코스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가끔씩 안 끌릴 때 있잖아요. 그쵸. 롤러코스터보다는 약간 회전목마 타고 싶은데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씩 놀이동산에서 한 7시간 있다 보면 7시간? 5시간, 7시간 있다 보면 네. 아, 마지막에는 롤러코스터 한번 타고 싶은데 생각하잖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연애가 그런 식이에요, 저는. 연애를 다 뭐 3, 4년 만에 한다고 쳤을 때에도 네. 불타 올라서 막 하는 그런 느낌은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약간 그 무드와 함께. 네, 무드보다는 그 사람의 알 수 없는 그 심리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가 좀 통했을 때. 아. 그러니까 흔히 그 뇌생녀들이라고 하시죠. 그쵸. 네, 뇌가 섹시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엄청 야한 옷을 입고 있다? 거기서는 안 느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애인들이 야한 옷을 입고 벗고 있는데도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나는 혹시 그것인 걸까? 생각했지만 뭐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단어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정치화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뇌생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그 사피오섹슈얼이라고 하거든요. 사피오섹슈얼? 네. 그게 이제 처음 들었어요. 내가 섹시한 사람들한테 끌리는 사람. 아, 네. 그쵸. 신기한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그 신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네. 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집에 가서. 네. 사피오섹슈얼? 네. 저도 역시. 그 정체화 했었거든요. 사피오섹슈얼로 해서. 동지를 만나서 지금 눈이 반짝이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일단 사피오섹슈얼이 여기엔 지금 2명이 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11월 주제 화끈한 포인트가 없는 저 이상한가요였는데 저는 모든 연인 관계에서 화끈한 포인트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잔잔한 관계에서도 불꽃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화끈함이 있는 가운데서 잔잔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잔잔함 밑에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끌어올리는 게 연애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네, 빙산의 일각이죠. 그쵸. 뭐 근데 누군가의 말처럼 그 사람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재미를 못 느낀다. 얘도 저는 솔직히 일부분은 동의를 해요. 왜냐면 많이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 것도 처음 탔을 땐 무섭잖아요. 내가 맞아. 저기 높은데 왜 올라가서 저걸 왜 해야 돼? 저거 하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저는 그런 깊은 관계도 해봐야지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봐야지 내가 생각보다 11자로 잘 가네? 나는 A자로 가는 걸 무서워했구나. 11자로 가면서 11자로 가다 보니까 S자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스키를 탈 때에도. 네.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깊은 관계를 하는 거가 약간 운동하고 똑같대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이 하다 보면 는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운동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 동의는 해요. 아직 본연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애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연애 스킬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정말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 그러니까 운동처럼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을 키우는 것도 내가 TV로 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직접적으로 뛰어야지. 그쵸. 네, 그것처럼 직접 뛰세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자꾸만 SNS에서 보다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내가 연예인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욕망이 없고 얘가 이걸 싫어하고 구구절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왜 일인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사자끼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본인이 그 SNS에 그 인플루언서랑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약간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네. 뭐 어느 부분에서는 뭐 어드바이스를 얻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네. 모든 어드바이스 다 거기서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60대 언니가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키미한 이야기 시즌2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클로징을 찾아볼게요. 언니들 안녕. 안녕.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와, 벌써 클로징 찾아오다니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진 11월이 됐네요. 가을밤도 어느덧 서늘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빈대 창궐했으니
꼭 바깥에서 돌아오시면 옷 잘 털고 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3초는 여기까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Talk a lot.